사건 초기부터 그렇게 잘 대응을 하여야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. 나중에 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제출해도 되나요? 이거 아직 못 냈는데? 못 내면은 그냥 못 낸 거예요. 그 징계조사 담당자가 못 보는 거거든요. 뭐 말로만 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. 뭘 내셔야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군기 1번의 군형사 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군징계 사건의 단계별 대처 방법, 특히 이제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. 장교, 부사관, 준사관 등 이제 직업군인이거나 군무원이라면 이제 징계 처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, 징계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된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야 진짜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 징계 사건은 이제 그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또 효과적으로 이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. 군 징계 사건은 이제 크게 징계 절차의 개시, 징계 혐의 사실조사, 사실조사 결과 보고, 징계위원회 심의 및 이제 의결, 징계권자의 조치, 징계 처분의 집행,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데, 일단 오늘은 이제 징계 초기 단계에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본인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이제 뭔가 진행이 된다, 뭐 이런 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알자마자 바로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 찾아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중에 이제 좀 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때 되면 정말 이제 더 힘들고 할 게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군사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제 그 방어 계획 수립,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부인을 해서 불료구나 혐의 없음을 이제 목표로 할 것인지, 빨리 인정하고 경고장 수여나 최대한 가벼운 이제 징계 받는 쪽으로 이제 목표로 할 것인지, 이거를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. 항상 이제 정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어떤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 계획을 이제 수립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들어요. 아무래도 보통 사건들 보면은 이제 비슷한 사건이라도 그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면은 비슷한 욕을 했어요. 그런 언어폭력을 했는데, 어떤 경우에는 막 정직, 중징계가 이제 나오기도 하고, 어떤 경우에는 뭐 징계까지도 안 가고 끝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제 크게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나에 대해서 뭔가 징계, 이런 게 뭔가 들어갔다, 그 단계부터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미한 사안의 경우라면 징계 번호가 이제 부여되는 단계, 그 단계에서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이걸 무슨 뭐 징계 절차, 징계 번호를 부여하냐, 단순히 뭐 구두 경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잘만 대응하면은 그 나중에 힘든 절차, 뭐 징계위원회니 뭐 이렇게까지 안 가고도 끝나거든요. 징계 절차가 이제 만약 개시가 됐어요. 그러면 이제 징계 혐의 사실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, 이때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. 보통 이제 알게 되는 단계가 법무나 이쪽에서 연락이 와요. 언제 여기로 나와라, 뭐 이런 건이 있으니까 좀 조사가 필요하다. 그 단계가 이제 되면은 이제 징계 절차가 이제 제대로 개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그 조사 담당자가 불러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고 진술서 뭐 양식 같은 게 있어요. 그걸 주면서 뭐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라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술서, 뭐 진구라고도 하는데 진술서 방식에 의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,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제 뭐 진술서 같은 거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뭐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부분도 다 써버린다든지, 아니면 유리한 부분을 제대로 또 못 쓰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도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가 있으면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그런 조언을 많이 들을 수가 있고요. 또한 이제 대부분 이제 조사 방식이 이제 조사 담당자가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이제 적는 그런 진술조서의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, 이때도 이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가지고 야, 이게 무슨 뭐 징계야, 뭐 그냥 뭐 간단히 조사만 하고 정말 끝나겠지, 이렇게 하고 가서 뭐라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, 이때 이제 진술의 유불리, 유리한 거, 불리한 거 이런 거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막 그냥 다 진술을 해요. 또 그런 게 있어요. 아무래도 그 법무부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런 분위기에 겁을 먹어가지고 조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진술을 못해요. 나중에 보면 이제 다 진술 조서로 남는 건데, 이와 같은 진술서나 진술 조서가 중요한 게 이제 징계 기록에 이제 들어가거든요. 나중에 이제 징계 요구, 불요구가 결정되는 단계, 사조결 이제 보고되는 단계, 그리고 나중에 또 징계위원회 심의 단계, 징계위원들 다 보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항고를 해도 그때 다 남아 있어요. 항고위원들이 또 그걸 또 보고, 그리고 행정소송 단계까지 가더라도 이게 다 증거자료로 남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초기 진술이거든요. 초기 진술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이나 이런 게 좀 높게 평가를 받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술서 작성이라든지 진술조서 작성 단계에서 정말 잘 하셔야 돼요. 예, 정말 잘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이제 징계 혐의 사실 조사 단계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제출을 하셔야 돼요. 나중에 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제출해도 되나요? 이거 아직 못 냈는데? 못 내면은 그냥 못 낸 거예요. 말 그대로 징계위원들이 못 보는 거고, 항고위원들이 또 못 보는 거고,
뭐 재판부에서도 못 보는 거고, 특히 제일 중요한 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징계조사 담당자가 못 보는 거거든요. 뭐 말로만 하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. 뭘 내셔야 돼요.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조사를 한 사람이 이제 사실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징계권자에게 위원회 요구를 할지 말지 이걸 이제 보고를 하고 결정을 받게 되는데, 그 징계조사 담당자가 이제 징계 불요구를 했는데 뭐 징계권자가 뭐 징계를 하겠다면서 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징계조사 담당자, 그 징계장교에게 뭔가를 다 제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진술을 하셔야, 말 그대로 이제 혐의 없음을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혐의 없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, 징계 불요구를 받을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정말 이제 경미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징계까지 안 가는 걸로 해서 경고장 수여를 끝내려면 그 단계에서도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을 하시고 또 양형 진술을 하셔야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. 그 징계조사 담당자, 그 징계장교가 거의 대부분 징계위원회 간사를 또 하거든요. 쭉 그냥 가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징계장교 상대로 이제 진술을 하시고 할 때 그때부터 정말 잘 하셔야 돼요. 예. 그리고 징계위원회 심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이제 다를 수가 없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진술서, 진술조서, 이게 다 징계위원들이 다 보는 거고,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조결 보고 시에 징계권자 조치에는 징계의결 불요구, 경고장 수요 이런 게 있거든요. 그 불요구, 경고장 수요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적 징계 요구 사유, 뭐 음주운전 같은 거, 성사건 같은 거, 그런 것만 아니면은 징계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징계까지는 안 가고 징계위원회까지도 안 가고 그냥 불요구 경고로 끝나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초기 단계, 그 징계조사 담당자의 뭐 진술서라든지 진술조서 작성이라든지 그 단계에서부터 정말 진술 잘 하셔야 되고, 필요한 자료들 잘 내셔야 되고, 해명해야 될 부분 정말 잘 해명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징계 초기 단계, 계속 제가 초기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게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. 그냥 징계 딱 시작됐다 아는 순간 빨리 변호사 찾으시고, 아니면은 자신 있으시면 혼자 하셔도 되는데, 혼자 하실 거라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 확실하게 진술하시고, 불리한 것들 잘 피해서 진술을 하셔야 돼요.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 같은 거를 이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군사건 전문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, 뭐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하지만은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요. 정말 나중에라도 억울한 상황 안 만들려면, 잘못을 했으면 딱 그 잘못을 한 만큼만 처벌을 받으려면 초기 단계부터 해서 좀 군사건 전문 변호사 상담이라도 좀 받으셔가지고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징계 초기 단계에서의 어떤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, 앞으로 좀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